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개발자로 전향하게 된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발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개발자가 되었는데요. 네, 제가 처음 개발을 접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보길 권유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코딩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게 지역대회에서 금상을 받게 되면서 이 프로그래머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긴 하지만 더 이상 개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가니까 마침 저랑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저로서는 대체 이걸 어떻게 개발한 건지 알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GUI를 곁들인 프로그램일 뿐인데, 그 당시에 저는 GUI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컴퓨터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집안 형편이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개발자, 그 당시에는 프로그래머라고 했죠. 이 프로그래머가 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에 중학교에 가면서 그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개발을 접하게 된 건 2017년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새로 출시돼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보드게임이 있었는데요. 테라포밍 마스라는 보드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한국에 발매할 때쯤 제가 출시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서 이제 출시하자마자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게임을 친구들과 하는데 마지막에 점수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스마트폰 어플로 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점수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 그날부터 스위프트라는 iOS 앱을 만들 수 있는 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공부를 해서 앱을 출시하게 됐고, 그 당시에 그 보드게임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수 계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제 거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앱을 많이 다운받아주고, 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매일 볼 때마다 독일, 미국, 브라질, 태국 각각 전 세계에서 제 앱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경험이 저한테 되게 신기했고, 아주 적었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 처리하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생님들 업무를 많이 도와드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고3 때나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나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코딩을 그렇게 빠지고 나서부터는 퇴근하고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을 안 하고 퇴근하면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잠들 때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한 8시에 눈 뜨면 계속 개발하다가 잠들 때 11시, 12시 잠들 때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발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한 1년쯤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해도 되나? 그리고 원래 취미가 많았는데 그 취미들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현타라고 하나요?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직업으로 개발자를 하면 하루 종일 개발을 하니까 퇴근하고는 뭔가 다른 거, 운동을 하든지 취미를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018년쯤 되었을 때인데요. 그치만 교사라는 직업이 그만두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직업이죠. 워낙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자체가 교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사라는 직업을 못 그만두고 있다가 계속 고민만 하다가 2020년에 이제 크게 저를 바꾼 3가지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태원 클래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리고 세 번째가 다낭입니다. 자, 이 3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첫 번째 이태원 클래스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박세로이가 이제 굉장히 큰 역경들을 겪으면서도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2020년 2월달에 다낭에 다녀왔는데요. 그 전까지 한 1년, 2년 정도를 제가 방학도 없이 지냈어요. 방학 때마다 선생님들 연수 다니고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없이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번 방학 때는 무조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겠다. 그래서 다낭을 한 3박 4일 다녀오기로 결심하고 혼자서 다낭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젊을 때는 힘든 여행을 해야지 하고 항상 힘든 곳으로만 다녔었는데 처음으로 휴양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휴양지에서 이제 읽을 책들을 몇 개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그 책을 읽는데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모리라는 대학 교수가 시한부 임생을 앞두고 제자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런 인생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해주는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죽음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면서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낭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래, 내가 올해는 꼭 교사를 그만두고 개발자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교장 선생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출장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종일 출장을 나가게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아이들과 영화를 찍으려고 방학 때 이제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낮부터 밤 9시까지 촬영을 학교에서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있게 한다는 게 이제 교장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6월에 그만둔다라는 거 이게 사실 6월이라면 한 학기가 끝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 중간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쌓은 그런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세요,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6월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이들과 정이 쌓이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1학기 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처음 막 생겼을 때는 이 실시간 수업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미리 준비해 놓은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아니면 과제를 학생들이 진행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저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교감을 했었다면 학생들 입장에선 조금 난처했을 수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중간에 바뀐다는 게. 그런데 이제 다행히 6월달까지 제가 그만둘 때까지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제 다음 선생님께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교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이제 잘 극복해서 이제 무사히 교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부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교사를 그만두고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이선생이었습니다.